안녕하세요. 마음을 비우는 곳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쉬는 날이 생겨서 책을 보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한 구절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인 링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싸구려 숙박시설의 문간방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존 윌크스 부스에게 저격을 당했던 포드 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 장관 스탠튼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다.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링컨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전 크릭밸리에 살 때 그는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다 떨어뜨려 놓곤 했습니다. 이 편지 중 하나가 링컨이 평생 잊지 못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지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은 조금 지나쳤지요. 1842년 가을, 그는 제임스 실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조롱했습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 편지를 기고해 그를 비웃으며 놀렸지요.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실스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말에 올라타 링컨을 찾아 출발했지요. 그리고 만난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이때는 결투가 허용되는 시대였나 봅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를 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겠지요. 다행히 그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칼을 택하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자 링컨과 실스는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지요. 죽기까지 싸울 작정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에 입회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례로 남북 전쟁 중 링컨은 포토맥 지구 사령관으로 새로운 장군을 여러 번 임명해야 했습니다. 맥클렐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등이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링컨은 커다란 실망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 절반은 이 무능한 장군들을 격렬하게 비난했지요. 하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였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 심한 말을 할 때도 링컨은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죠. 1863년 7월 사흘간의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7월 4일 밤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 장군이 패주한 군대와 더불어 포토맥강에 도착했을 때 강은 이미 물이 불어 건널 수 없는 상태였고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북군은 뒤를 거의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죠. 링컨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다시 없는 기회였습니다. 리 장군의 군대를 사로잡아 전쟁을 단숨에 끝낼 기회였지요. 커다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에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전략 회의 따위는 소집하지 말고 당장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링컨은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긴급 전령을 보내 미드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주문했지요.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명령받은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어기며 전략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곤 전보를 통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대놓고 공격하기를 거부한 셈입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강물은 빠졌고 리 장군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포토맥 강을 건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제기랄. 이게 뭐야? 거의 손 안에 들어왔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군대는 내 명령이나 행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군.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무능한 장군이라도 리 장군을 패배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에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실망이 컸던 링컨은 자리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기억해 둘 것은 이때 이미 링컨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표현도 대단히 절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863년 링컨이 미드 장군에게 썼던 편지는 격렬한 비난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미드 장군 귀하. 리 장군이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당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를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니 리만 붙잡았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리를 확실하게 공격하지 못했던 귀하가 강을 건너서 당시 가지고 있던 병력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기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일 뿐더러 나는 이제 귀하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미드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반응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드는 이 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 후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뇌피셜이지만 링컨은 이 편지를 쓴 뒤 창밖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어선 안 돼.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나도 미드와 똑같이 처신했을 거야.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야.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나를 비난하겠지. 편지는 언짢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드는 지휘관으로서는 볼장 다 본 사람이 될 테고 그러면 그는 전역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링컨은 편지를 한쪽에 치워놓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 아무리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을 해보았자 바람직한 결과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중에서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읽고 있다가 이 구절이 머리에서 안 지워져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일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모자란 생각에도 비판만으로는 세상이 좋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허상이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남 험담은 더 쉽지요. 근데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새삼 느낍니다. 소위 갈구는 건 쉽지요. 근데 그걸로 발전이나 변화가 일어나나요? 제 경험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남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 생각하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